자, 들어왔습니다. 국정과 강사입니다. 오늘은 쪽집게 마무리, 개발, 관리, 마케팅. 개발 2문제, 관리, 마케팅 각각 1문제씩 4문제죠. 자, 여기에 있는 주제들은 기본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꼭 맞춰야 되고 또 어떻게 맞춰야 되냐? 빠르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들을 꿰고 있어야 된다. 꿰고. 그래서 개발론 이 시간에 들어가는데 어떤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죠. 빠르게.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개발의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이 법률이 나오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을 무엇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운데를 읽는 게 아니야. 항상 뒤쪽을 보는 거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가 제외됩니까? 제외되지 않습니까? 항상 개발업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시공이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죠. 시공이 제외되는 이유는 시공은 건설업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개발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뭐 떠올라요? 개발의 위험.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자, 요거 구별하는 건데, 제일 좋은 문제가 요 28회, 평가사 28회 기출이에요. 자, 여기 보죠. 기업.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용도지역제, 토지이용 규제,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법적 위험이죠. 법적 위험. 자, 그리고 요새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갑자기 개발이 끝났는데 개발이 끝난 부동산이 갑자기 분양도 안 되고 임대가 안 돼요. 갑자기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요. 요 문구가 나오면 시장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시장 위험.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오면 시멘트가, 벽돌가 다 오르는 거죠. 철근가. 그러니까 비용 위험이에요. 비용 위험. 그리고 개발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비용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기간의 연장 나오면 비용 위험. 자, 갑자기 개발이 끝난 부동산이 분양, 임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시장 위험이야. 시장 위험. 뭐 정부의 정책, 토지 이용 규제, 법적 위험. 자, 기타 논점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봐봐요. 자,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잘 나와요. 여기는 이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법적인 위험. 토지 이용 계획은 법률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잘 나옵니다.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의 인허가 지연이요. 이게 행정으로 뭔가 사업이 지연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논점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냐,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냐. 자, 행정의 변화니까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죠. 없는. 그러니까 요놈은 틀린 지문이죠. 요놈은 없는 위험이죠. 밑에 또 나왔어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자, 지문을 딱 읽다 보니까 행정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 그러면 시행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요놈은 옳은 지문이고 요놈은 틀린 지문이고 잘 나오죠. 자, 2개 꼭 기억해 주세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의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은 시행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상식적이야. 이게 꿰고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여기서 떠오르는 거 빨리 해봐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개발의 분석. 시장성 또는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또는 흡수율 분석. 그런데 시장성 분석이 시험에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놈이 있어. 민감도, 감흥도, 낙비상관법. 똑같은 말이죠. 민감도, 감흥도, 낙비상관법. 요 놈이 함정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72번 항상 우리 쪽집게 마무리 백선 72번이야.
여기 보면 이거 있죠.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처럼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나오면 뭐라고? 시장성 분석입니다. 예,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될 수 있나요? 임대될 수 있나요? 그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기업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자, 뒷번은 뭐가 보이십니까? 디귿번은 요거 보이세요? 투입값. 투입값. 원래 디귿은 민감도예요. 민감도. 민감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항상 원인을 투입하죠. 원인을. 그래서 항상 투입한다 또는 투입값, 투입 요소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민감도야 또는 감흥도고 또는 낙비 쌍관법이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낙관, 비관. 자, 그러면 이해했어? 자,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시장성, 그 다음에 투입값, 투입 요소, 뭔가를 투입한다. 또는 낙관, 비관, 민감도. 자, 이것도 한번 보죠. 30일에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자,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나왔잖아.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시장성. 자, 그리고 니은번을 봤더니 투입값, 투입 요소, 낙관, 비관, 민감도. 항상 시장성, 민감도. 한 문제 더 봐요. 요건 스탑 해놓고 한번 풀어봐. 스탑. 자,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여기 봤더니 투입값, 투입 요소, 낙관, 비관. 그럼 뭐예요? 민감도죠. 민감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일 분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X란 말이에요, 이게. 예, 항상 시장성 분석,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또 투입값, 투입 요소, 낙관, 비관, 민감도.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제 이거 어디 갔냐? 몇 페이지냐? 개발의 방식이죠. 근데 개발의 방식의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용 개발이고 공용 개발에서 매번 나오는 게 환지 방식이죠. 근데 환지 방식은 정의, 의미에 어떤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백선 73번 문제예요. 30일의 기출.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보류지, 채비지 나오면 이거 환지 방식이겠죠. 환지 방식.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항상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환지죠. 토지를 배분한다. 토지를 재분배한다. 그러니까 73번의 정답은 환지 방식이에요. 자, 밑에 1번도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O인지 X인지 한번 해봐요. 스탑. 됐습니까? 환지 방식이라고 해놓고 뒤를 봤더니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그럼 환지예요. 환지. 오. 자, 그 다음에 민간 개발의 방식은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근데 대부분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 사업 위탁 방식이냐, 신탁회사에 믿고 부탁하는 신탁 방식이냐, 또 공사비 대물이냐, 공사비 분양금이냐. 자, 공사비 대물과 공사비 분양금은 자, 물건으로 변제하는지 분양 수익으로 변제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조심만 하면 돼.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 위탁 방식과 신탁 방식이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기억이 무슨 방식인지.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깁니다. 그럼 뭐예요? 사업 시행을 맡깁니다. 사업 시행을 부탁합니다. 이게 위탁 방식이죠. 자, 그리고 위탁을 받은 개발업자는 뭘 가져가는 거예요?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부탁하고 개발업자는
그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위탁 방식이야. 자, 그래서 대부분 위탁 방식은 요 표현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뭔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수수료에 문제가 발생한다.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그러면 위탁 방식이에요. 그럼 가끔씩 이런 질문을 줘요. 아니, 다른 방식은 수수료 이런 거 안 주니? 아, 줘. 그러나 항상 수수료에 문제가 발생한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거 나오면 위탁 방식으로 짝대기를 가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은 신탁 방식이겠죠. 신탁 회사가 뭔가 개발 공급한다고 돼 있으니까 신탁 방식이야. 근데 신탁 방식은 항상 두 가지가 꼭 나오죠. 두 가지가 꼭. 이미 하나는 나왔네.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간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간다. 신탁 계약 자체가 소유권의 이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탁 방식 나오면 소유권의 이전. 자, 그리고 이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금. 자금은 누가 조달하나요? 요거죠. 신탁 방식에서 당연히 신탁 회사가 조달한다. 토지 소유자 아니고 신탁 회사가 조달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민자사업이죠. 민자사업. 그런데 민자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BTO, BTL이죠. BTO, BTL. 일반적인 기반시설, 도로, 터널 등의 일반적인 기반시설 BTO. 그 다음에 건물 계열들, 뭐 학교, 도서관, 기숙사. 그러면 BTL. 그럼 요령이 뭐예요? 뒤쪽만 보면 되잖아요. 뒤쪽만. 왜? 뒤쪽만 다르잖아. 뒤쪽만 달라. 자, 그런데 뒤를 항상 보는 게 요령인데 뒤를 봤더니 뒤가 T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T. 그러면 그때 가운데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요령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해볼 테니까. 자, 민간 방식이니까 뭐 민자사업 방식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디만 봐? 뒤쪽을 봐. 그때 임차한다고 돼 있잖아요. 임차한다고. 그럼 그냥 BTL, BTL 이러면 100%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니은번 봐요. 니은번은 뒤쪽에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운영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트니까 BTO, BTO 임차한다, BTL 운영, BTO 요것만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거 하나 봐요. 30일의 기출인데 이 뒤를 봤더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합니다. PTL이잖아요. PTL. 그러니까 정답은 PTL이야. 그런데 요 문구를 꼭 기억해줘. 요 문구를. 자,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렵다. 그러면 PTL. 자, 우리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쉬운 기반시설이 도로예요. 톨게이트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가 톨비를 손쉽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쉽게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가 떠오르고 도로는 일반적인 기반시설 BTO야. BTO. 그리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렵다. 그러면 BTL이 되는 거예요. BTL. 자, 그리고 나머지 볼까요? 이거 보죠. 자, 요 놈이 중요해.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T가 나오는 거잖아. T. 그러면 BOT 아니면 BLT야. 그러니까 가운데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가운데를.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여기 운영을 한다고 바로 위에 보이네. 그러니까 아하, 얘는 BOT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니은 번 더 보죠. 자,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게 뒤쪽이 T야, T. 그럼 OT 아니면 LT야. 근데 앞을 봤더니 임대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BLT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갖는다.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면 BOO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요 정도야. 그러니까 개발의 정의, 시공은 제외된다. 개발의 위험을 구분하는 거, 법 12. 그 다음에 공용개발의
환지 방식, 민간 개발의 위탁, 신탁 방식, 그 다음에 BTO, BTL 민자 사업 방식.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